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내주는 일괄 제공 서비스도 처음 도입됐습니다.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한 거죠. 개인과 회사의 사전 동의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평균 환급액은 한 명당 65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리 떼가는 세금도 많고 이에 대한 환급액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필요한 자료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김해한 재개발 지역에서 진행된 성면 해체 작업이 논란인 가운데 주민들은 아이들 놀이터까지 성면 가루가 날렸다며 우려했지만 김해시는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확산세가 거셌던 지난 12월에 비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남의 코로나19 상황을 안심할 수 없는데요. 1월 둘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모과정 논란에 휩싸인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이 또 다른 악재와 만났습니다. 우선협상 대상 업체가 최근 광주에서 사고가 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어서 사업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올해 시행할 12가지 미래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톡톡 기능을 고도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하는 등 변화하는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이달 초까지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철거 공사가 김해에서 진행됐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곳 바로 앞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김해시에 항의했지만 김해시는 공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원25 김영민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드러냅니다. 철거 뒤 남은 조각을 발로 차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정부가 2009년부터 사용을 금지한 성면 슬레이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철거 작업이 시작된 지난달 말부터 제대로 된 준비 작업은커녕 공사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곳에서 펜스까지 불과 작은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성면 해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학생들의 등하굣길로도 이용되지만 안전장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호벽이 설치가 처음에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방호벽을 설치했는데도 날리면 할 수 없잖아요. 비산이 날라오는 건 할 수 없는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김해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안내판도 가보니까 설치돼 있는데 멋지게는 안 돼 있고 조금 이 사람들 공사할 때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봐도 그렇게 하던데 이제. 과연 그럴까? 주민들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성면 해체 작업 중이지만 안전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면안전관리법에는 해체 작업을 할 때 인근 주민과 통행자에게 반드시 알리게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주민들은 성면 해체 당시 안전관리자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면이 1급 발암 물질로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성면은 우리 몸에 꽂히게 돼서 배출이 안 됩니다. 흡입을 하게 되면 10년에서 50년 후에 폐암, 그다음에 악성 중피종, 성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발생을 시킵니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주민들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김해시. 김해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성면 농도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피해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올해 경남교육계는 본격적인 미래교육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아이톡톡은 고도화되고 학생들에게 스마트 단말기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를 보급하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남도 교육청 안태환 창의 인재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로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경남도 교육청이 올해 추진할 미래교육 12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준비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리 창의인재과 차원에서 이제 미래교육의 가장 중점 둔 부분이라면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아이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특징을 고려해서 자기주도 학습과 개인 맞춤형 학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4차 산업과 디지털 시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수업 혁신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부분과, 마지막으로는 미래교실, 미래학교, 미래교육에서의 핵심 과제인 아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하는 이 세 부분을 가장 크게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하면 아이톡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기능 고도화가 첫 번째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이톡톡 기능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이톡톡의 우리 구체적 가업을 보면은 이제 전용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것이고,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능형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 3가지를 이제 아이톡톡 기능 고도의 주요 사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이톡톡 고도화에 보면은 이제 그게 첫 번째 데이터 구조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 체계를 과학적으로 완성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이 과학적인 그 데이터 수집 체계에는 그 3가지 종류가 있고, 그 3가지는 특허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분류 체계를 통한 하이프 메타 연결 구축 방법을 구축했다. 두 번째는 학습 데이터 수집을 통한 지식 공간 기반의 학습 위치 및 경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학습 기반의 정서적 추론 시스템을 만들었다. 요 3가지인데요. 이 3가지에서 우리가 데이터 체제를 과학적으로 완성하였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그 특허 출연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사용하려면 스마트 기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올해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단말기가 보급됩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되죠? 예, 스마트 단말기 보급은 급변하는 이제 교육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예산 1,5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안으로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1인 1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차 2월 28일까지 약 13만 대를 계약 업체로부터 납품받아가지고 3월에 학생들에게 보급하고요. 2차로 8월 31일까지 16만 124대를 납품받아서 9월에 학생들에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생 1 스마트 단말기 활용을 통한 맞춤형 학습 지원이 편리하게 되고 교육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미래교육 테마파크 연말 준공 계획도 눈에 띕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미래 테마파크는 체험, 상상, 공감이라는 미래 가치 3가지를 그릇으로 형성화된 것인데요. 체험 그릇은 체험과 공간이 있는 공간, 상상 그릇은 강연과 생각이 어우러지는 공간, 공감 그릇은 연구와 간제가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고요. 현재 진행 사항은 건축공사가 기초 파일 공사와 바닥 콘크리트 공사는 완료되었고 일정 철골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전시 콘텐츠는 전시물 하나하나에 대해 세부 역량의 하위 요소까지 고려해서 설명서와 전시물 설계도가 완성되어서 구체적인 전시물을 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경남의 미래교육을 위해 다양한 계획 세우셨는데요.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도 교육청 안태환 창의인재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110명입니다. 확진자가 거셌던 지난 12월에 비하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남의 코로나19 상황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2주차 총 확진자 수는 전주와 비교해 6명 증가한 771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계산해보면 11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32% 넘게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김해와 진주, 양산, 거제, 밀양, 통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주위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주보다 늘어 0.85를 기록했고 무증상 감염자 수 비율은 2.7%포인트 증가해 28.8%입니다. 다만 가족 간 전파 감염자 수 비율은 5.8%포인트, 감염 경로 조사자 수 비율은 8.2%포인트, 격리 중 확진자 수 비율은 10.6%포인트로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대로는 10대가 전체 1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20대와 40대, 30대 순입니다. 전주와 비교하면 증가폭은 20대 확진자가 가장 컸고 감소폭은 60대 확진자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마산 해양 신도시 악재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마산 해양 신도시. 이 건설 사업에 닥친 또 다른 악재는 바로 우선 협상 대상 업체입니다. 5차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바로 광주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특혜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올 상반기 중 실시 협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일단 시는 5차 공모 지침서에 명시된 실시 협약 해지 또는 해제 사유인 민간복합 개발 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처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9일 4차 회의에서 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시의 후속 조처를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중도보수 단일화입니다. 중도보수 경남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일정이 오는 3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중도보수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는 김명용, 김상건, 최혜범, 허기도 출마 예정자들은 지난 17일 논의 끝에 후보 단일화 일정을 오는 3월 30일로 잡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여부 등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은 실무회의를 통해 정해지는데요. 일단 오는 24일 경남교총에서 4명의 출마 예정자는 단일화 협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중도보수 단일화는 경남도 교육감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요. 그동안 최종에서 틀어졌던 단일화가 이뤄질지 여부는 도 교육감 선거를 관전하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김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길고양이를 위해 마련한 사료 위에 죽은 고양이의 다리 일부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지나가던 길돌보미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해 동네 고양이 협회는 김해시 동물복지팀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걸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2,477억 원으로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24년 하반기 선주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LNG 운반선 3척과 해양 설비 1기 등 11억 7천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설 연휴 기간인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 감시는 관리와 감독이 소홀한 명절을 이용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통영시는 상황실과 점검반을 설치 운영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함안군이 빈집으로 전입하는 세대에게 최대 500만 원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군은 5천만 원을 들여 총 10세대를 선정해 도배와 화장실 보수 등 주택 수리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은 함안으로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2인 이상 가구입니다. 다만 빈집을 임차해 수리한 세대는 3년 이상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